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주역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몽골. 우리는 흔히 몽골 하면 유목민족의 상징, 징기스칸의 후예들로 인지하고는 하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여러 여행 영상에서 볼 수 있듯 오늘날 몽골인들은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도시를 만들어 정착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부 유목민족의 생활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수도 울란바토르는 대도시나 다름없으며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어 울란바토르의 모습은 흡사 서울이라고 해도 이질감이 없는 풍경이죠. 그렇다면 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갖는 징기스칸 의 후예들이 어쩌다 유목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도시화가 되어 도시인이 되었을까요? 대체 몽골 제국이 무너진 뒤 몽골인들에겐 무슨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몽골이란 민족의식은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훗날 중국 대륙을 제패한 몽골 제국은 원나라가 되었지만 명나라의 공격을 받아 만리장성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리장성으로 넘어간 원나라는 북원이란 이름으로 이어졌지만 얼마 안가 황제라는 타이틀을 포기하고 오로지 데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며 다시금 그들은 유목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몽골의 데칸은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들 보르지기트 부족에서 세습되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이 데칸의 지위가 추락하기는 하였어도 보르지기트 부족은 황금시족으로 그 상징성만큼은 무시받지는 않았죠. 몽골은 언제나 중국 명나라와 충돌하였는데 17세기경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만주의 만주족이었죠. 만주족을 이끌던 홍타이지는 몽골 정벌전쟁에 나섰고 몽골의 마지막 데칸이었던 링단칸은 홍타이지의 만주족과 싸웠으나 패배하고 몽골은 홍타이지가 건국한 청나라에 편입되었습니다. 청나라에 복속된 몽골인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내몽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나라에 복속되기를 거부하던 몽골인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피해 외몽골, 즉 지금의 몽골 지역으로 집중되었죠. 이때 역시 청나라에 다양하던 투르크 계열 몽골인들 준가르 제국이 외몽골로 진출하여 청나라에 저항했습니다. 준가르 제국은 지금의 몽골 땅에서 청나라와 대립하던 중 강희제 건륜제의 정벌전쟁을 거치며 완전히 멸망하였죠. 비록 준가르 제국은 멸망하고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옛 준가르 제국 영토였던 외몽골, 즉 지금의 몽골 땅에는 청나라의 반감을 품은 몽골인들이 많았고 일찍이 청나라에 복속되었던 몽골인들이 거주하던 내몽골 지역은 청나라에 대해 우호적이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면 청나라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청나라는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근대화의 바람이 몽골 초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시대에 도태되어 생활고에 찌들며 빈민층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러자 몽골은 두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청나라에 복속되어 중화권에 우호적이었던 몽골의 남쪽, 그러니까 오늘날 내몽골에 해당하는 일부 몽골 귀족들은 신해혁명으로 중국에 수립된 한족의 중화민국에 편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몽골 초원, 그러니까 외몽골 지역에서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죠. 청나라 편입 후 칸이 없던 몽골에서는 잽춘담바 후툭투라는 몽골 티베트 불교의 종교 지도자가 가장 권위자였는데 8대 잽춘담바 후툭투였던 복드칸이 칸으로 등극해 우르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우르가 임시정부는 오늘날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었고 이 몽골 독립을 준비했죠. 이렇게 몽골은 외몽골과 내몽골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에 이어 중화민국의 베이징 정부에서는 당연하게도 외몽골의 독립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나라의 영토는 모두 중화민국의 영토라며 베이징 정부에선 1919년 쉬수정을 외몽골로 보내 이 외몽골까지도 중화민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고 학정을 일삼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진 적백내전에서 로만 폰 운게른 슈텐베르크가 이끄는 백군이 1920년 몽골 초원으로 들어와 끔찍한 사륙과 약탈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백군의 잔혹한 지배에 대한 반발심으로 외몽골 지역에선 사회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몽골 임시정부의 군대 소속 수후바타르와 몽골의 티베트 불교 승려 출신이었던 처이발상 두 사람이 나서서 사회주의 정당 몽골 인민당을 결성, 1921년 로만 폰 운게른 슈텐베르크가 이끄는 백군과 쉬수정의 중화민국군을 모두 내쫓아냈습니다. 수후바타르와 처이발상 둘 다 아주 강경한 공산주의자였죠. 몽골 인민당을 이끌던 수후바타르와 처이발상은 1924년 복드칸이 사망하자 공식적인 정부 수립 작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정부 수립 직전 수후바타르가 사망하자 처이발상이 단독으로 주도하며 몽골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했죠. 몽골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가 된 처이발상은 유일무이의 독보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격렬한 공산주의자였던 처이발상은 독재자로 군림하며 유목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하고 스탈린주의의 공산주의만을 신봉하였습니다. 여태까지 몽골인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중화민국의 지배를 받았더라도 몽골인들은 유목민족으로 정체성을 이어가며 징기스칸을 여전히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이발상은 대대적으로 징기스칸의 숭상 문화를 부정하고 오로지 공산주의를 몽골 사회에 주입시켰습니다. 그는 소련을 숭상했기에 몽골의 고유 문자 사용을 금지하고 러시아어 키릴 문자를 강요했죠. 소련의 문화로 편입되는 것이 공산주의화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때 몽골인민공화국
유목민족국은 사실상 소련의 괴뢰국이나 다름없을 정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에서 소련군과 일본군이 싸울 때에도 몽골인민공화국 역시 소련군에 편입되어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처이발상은 스탈린을 우상화하며 스탈린에게 레닌 훈장을 받기도 했죠. 처이발상은 단순히 몽골 고유의 문자를 금지할 뿐 아니라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몽골인들의 유목문화를 금지시켰습니다. 유목민족들의 머리 스타일, 변발도 모두 금지시켰으며 공산주의는 모든 종교를 금지하다 보니 처이발상 또한 아주 오래도록 몽골의 문화를 형성해주던 티베트 불교를 금지하였습니다. 700개가 넘는 사원들이 파괴되었으며 사원에서 보관하는 보물급 불상들도 전부 사라졌죠. 당연하게도 승려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처이발상은 승려들을 강경하게 탄압하여 무려 1만 8천 명의 승려들이 처형당했죠. 승려가 아니더라도 몽골인들의 고유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지식인들 역시 처형당하거나 소련으로 끌려가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를 처이발상의 대숙청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고작 2년 정도 기간의 대숙청을 통해 무려 3만 명이 넘는 몽골인들이 숙청되었습니다. 몽골 땅에 살던 유목민족들 중 몽골족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들도 외곽으로 도망가 숨어 살아야만 했죠. 그리고 대대적인 근대화로 유목생활이 급격하게 사라졌으며 몽골인들은 도시인이 되었습니다. 처이발상이 강력한 스탈린 추종자였던 건 맞지만 스탈린이 몽골인민공화국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편입시키려고 할 때 그것만큼은 처이발상이 막아서 이 몽골인민공화국의 독자성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1952년 처이발상 사후 뒤를 이은 채댕발 역시 강력한 독재자였습니다. 그리고 채댕발도 선임자 처이발상처럼 골수적인 친소련 외교 노선을 표방했고 국제적으로는 몽골인민공화국을 소련의 속국으로 인식했습니다. 몽골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고 소련 해체 이듬해 1992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에서 벗어나 국호도 몽골인민공화국에서 지금의 몽골이 되었답니다.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어 티베트 불교가 되살아나고 승려들도 점진적으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사회주의 정권은 무너졌어도 몽골인민공화국 시절의 강력한 전통문화 파괴로 인해 이미 몽골인들은 도시인이 되었으며 지방 외곽이 아닌 경우에는 몽골인들은 유목생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말은 잘 탄다고 합니다. 몽골의 도시화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 상실, 빈부격차, 환경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죠. 몽골은 인구의 거의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있으며 지방 외곽의 삶은 빈곤하기 그지없죠. 유목민족의 삶을 고수하다가 결국은 도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만연한데 인구가 점점 더 도시로 몰려드니 이들의 정착 문제도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랍니다. 환경적으로도 대기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수천 년간 유목 생활하던 몽골인들이 도시 정주민이 된 지는 2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목과 정주의 생활은 삶에 대한 가치관부터 많은 것들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몽골의 조상들은 환경과 기후라는 자연적 특성상 유목 생활을 하였으나 이제는 인간이 만들어나가는 역사 발전의 한 현상으로 유목 생활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때 유목민족이었던 민족들이 세운 국가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훨씬 더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변하기에 정체성이 변할 수밖에 없다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